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가격 전망,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영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끝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월 23일에 OKX 거래소가 주가 조작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 증거라고 해서 15분봉 차트 정밀 분석이라는 글이 하나가 올라옵니다. 이 글이 좀 인기가 많은데요. 아마 이 글로 인해서 뭔가 이 불매 운동이 아닌 지갑 옮기기 운동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차트를 이렇게 하나 보여줍니다. 근데 뭐 이 차트만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했다가 내렸다가 조금 올랐다 내렸다가 조금 올랐다 내렸다가 또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올랐다가 뭐 내렸다가 약간 이런 느낌. 뭔가 뭐 하여튼 뭐 약간 차트로 보기에는 좀 잡다한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 뭐 이건 그지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 상장날 파이 하락 차트를 15분봉으로 보면은 차트를 조금만 볼 줄 아는 분이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엘리어트 파동은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에 5개의 파동을 만들며 3단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말한 것처럼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이라고 하죠? 뭐 이거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 뭐 이게 얘기하는 건가요? 상승 좀 했네? 그다가 뭐 하락 상승했다가 이거를 무슨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되는 게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5개의 파동이 있고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 하락했다가 이런 모양새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이거 제가 뭐 조작하려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다른 엘리어트 파동 가져와봐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바로 상승과 파동이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그렇냐라고 한번 봤을 때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런 게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거예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저도 주식을 제가 했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면은 오게 알 수 있겠죠. 작은 충격 파동과 조정 파동이 모여서 더 큰 파동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개념도예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이렇게 구성과 특징은 이렇다는 거예요. 1파에서 이렇고 2파, 그 다음에 3파, 4파, 5파 이렇게 왔다 갔다 와리가리 치면서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는 요런 거예요. 이게 바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 표현이 약간 잘못됐죠. 일단 여기서부터 조금 애매해요. 어쨌든 엘리어트 파동은 그렇다 치고 OKX 코어팀으로부터 유동성 지원받은 110만 주를 악용해서 자전거래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켜 개미털기를 한 곳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개미털기를 냈어요. 자, 110만 주 자전거래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자전거래라고 할 때 110만 주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 OKX에서 거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래하셨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얼마나 사셨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OKX가 110만 주 가지고 자전거래를 했다라는 표현을 한다면요. 요즘에 여러분들 자전거래하면 이거 큰일 나요. 자전거래를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소송이 되겠죠. 그 가격 조작을 했다고 하고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OKX 거래소 측에 소송을 걸어야 돼요. 탄원서 받고 그 다음에 뭐 소장 제출해가지고 변호사 선임해서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해가지고 뭐 1차 하락 0.98달러까지 하락했고 50% 하락했대요. 110만 주와 OKX에 입금된 1억 5천만 주의 유동성 물량을 사용해서 심리적인 저항성인 뭐 1달러까지 급격히 하락을 시켰다. 개미들에게 패닉 상태와 공포를 조장했다 하는데 뇌동매매를 유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제 퀘스천 마크 묻는 게 개미들? 아니 여러분들 파이 가지고 다 그 가지고 지갑에 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무슨 개미들한테 뇌동매매를 유도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거? 오히려 여러분들 매수 기회가 돼가지고 매수하신 분들 겁나 많아요. 0.7달러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 0.6달러 매수하셨던 분들이 지금 대박 났잖아요. 그래 이렇게 뭐 했다 칩시다. 1차 상승 뭐 얘기하는데 이건 그렇다 치고 엘리엇 파동 이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 가지 요인 패턴 비율 시간이라는 세 가지 요인인데 주가의 변동은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움직이면서 끝없이 순환하면서 시장의 추세를 이어간다는 게 이론의 골자예요. 8개의 파동이 하나의 사이클을 형성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
이게 엘리어트 파동인데 파이코인의 엘리어트 파동에 넣기에는 좀 많이 안 맞고 신규 상장 코인들은요 차트 분석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질 못해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차트 분석 잘한다는 인범님 있죠. 자, 인범님도 어떻게 합니까? 신규 상장 코인 못 건들고 신규 상장 코인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뭐죠? 알트코인 있죠, 알트코인. 알트코인 분석할 때 그 분석이 잘 안 돼요. 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코스닥이나 나스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분석이 돼. 아니, 코스닥이 아니라 나스닥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분석을 아주 기깔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외적인 분석을 하잖아요.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그런 알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 뭐 도지코인도 그렇게 분석하기 힘든데 신규 상장 코인들은 더더욱이나 그런 분석 자체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하락 뭐 이런 얘기를 쭉 써있는데 나름 가설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개미 털기에서 박스권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 같아서 좀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20일에서 23일까지 뭐 10억 개 이상, 1.5조 이상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렇다고 해서 OKX 거래소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결국에는 그런 가격 조작, 그 다음에 콜옵션 관련해가지고 문의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좀 많이 안타깝고 이거에 대한 의문점은 아직도 미스테리어스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OKX 거래소를 저도 그렇게 좋지는 못하게 보고 이따가 OKX 거래소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해 드릴 거니까 제가 영상을 끝까지 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뭐 이분이 보면은 OKX 여러 핑계를 대면서 21일까지 인출 불가, 24일까지 인출과 연기를 하면서 파이 인출을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 파이오니아의 거듭된 항의에 쉽게 인출을 풀어줬다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 50분 동안 2달러 근처에서 꼼짝도 안 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 10분은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또 1시간 내내 2달러였다 이렇게 선동을 하는 분도 있어요. 이분이 보면 맞는 말도 하고 약간의 틀린 말도 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1.7달러 찍고 글 쓰는 시점 1.2달러다. 파이 회수 운동 최저점 0.57달러 대비 2배가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해서 올랐다 운동을 해서 올랐다 이런 얘기들은 의미가 그렇게 없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회수 운동을 했어요. 그쵸?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그 당시에만 해도 1억 개가 좀 넘는 수량이 있었는데 좀 빠진 건 맞아요. 그래서 뭐 이게 한 2천만 개, 3천만 개까지 빠졌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죠. 다른 거래소들도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내볼 수가 있어요. 그쵸?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는 통할 수 있으나 그게 안 맞다는 거. 그리고 거래소 상패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패를 막기 위해 내 소중한 파이 가격이 조작되는 것을 그럼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게 아니에요. 상패를 걱정하시는 분들, 그 상패를 막기 위해 파이 가격이 조작된다는데 그 조작이 되고 문제가 됐다면 소송을 걸라 이거예요. 저는 소송을 거는 게 맞고 OKX뿐 아니라 다른 거래소 물량도 회수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전 요건 동의. 근데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이거 탓을 거래소에 돌릴 게 아니라 그럼 결국에는 거래소에 상장을 시켰던 뭡니까? 파이 코어팀. 어쨌든 KYB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건 파이 코어팀인데 그럼 파이 코어팀을 욕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야, 니들이 이거 왜 승인해줬냐? 이런 메커니즘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시장 가격이 왜곡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여러분들 가격 조작이 아니면 2달러에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100달러가 됐다. 여러분들 만약에 1000달러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렇게 됐을 때는 가격 조작이 아니라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아마 그 생방송 당시에도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100만원이 갑자기 시작했는데 100만원이 상장가였다. 그럼 저는 100만원에 다 팔고 던지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래서 다시 잡거나 아니면 다른 코인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집을 살 수도 있겠죠. 마무리 글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거는 뭐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 사실은 가격과 가치가 올라가는 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격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면은 5,000원에서 12,000원이라고 가격 적정 가격을 분석했다. 저는 이것도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적정 가격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분의 말이 마치 맞는 척 하는데 실제로 5,000원에서 12,000원이라는 글을 쓰면서 시총 대비 분석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총 대비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OKX 주가 조작 빼박 증거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고소를 진행하시면 돼요. 고소고발 진행하세요. 그래서 거래소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OKX 거래소도 방해하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저는 OKX 상장 주가 조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콜옵션에 대한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의혹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뭔가를 하려면 정확한 증거와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정확한 증거와 정황이 있다. 난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소송 준비하시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가능하기보다는 뭔가 가능성이 좀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하고 가격을 비교하면서 시총 5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다른 코인과 나름 뭔가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파이 가격을 분석을 하는데 KYC, KYB 분산화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좋은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적정 가격이라 해서 파이 코인이 1,300원일 때, 28만 원일 때 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총과 비슷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총과 비교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다른 코인의 시총과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코인을 그렇게 시총과 분석을 했다면요. 그 시총이 다른 도지코인, 시바이누, 솔라나, 테더 이런 거 나올 때는 다른 시총과 비교가 안 됐을까요? 비트코인과 비교를 안 했을까요? 그런 퀘스천 마크를 붙여본다면은 어느 정도 신규 상장에 대한 그렇게 분석은 엄청난 큰 의미를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매매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매매 전략? 그럼 여러분들 이것 따라서 다 매매했다가 바보가 됩니다. 각자 판단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주가 조작을 해 개인의 물량을 탈취하려 했다는 그런 분노감 때문에 회수 운동을 한다? 그래요. 저는 근데 이 회수 운동이라는 게 뭐다?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는다. 결국에는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거 제 결론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뭐 2,000원 의미, 5,000원 의미, 그리고 12,000원은 넘겨야 된다는 의미,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공부라는 얘기죠. 공부. 되게 위험해요. 제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공부해라. 그죠? 파이코인 공부해라. 그 다음에 탄소 배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다단계 취급받고 욕먹어요.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불법 다단계, 폰지 사기 이런 거 많이 다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지금 파이코인이 하는 행동 보면요. 그럼 뭐 파천지라는 이런 전략? 이런 욕밖에 안 먹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일반적인 그런 크립토, 일반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그런 걸 좀 바탕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비트겟 게이트.io에서 빌려오기. 그리고 뭐 두 군데 거래소에서 가져온다. 그 다음에 비트겟 게이트.io 두 군데 거래소 지원한 유동성은 합쳐서 90만 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OKX는 거래소에 있는 그 물량이 좀 줄었어. 근데 게이트.io하고 뭡니까? 비트겟 거래소? 여기는 오히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두 개 합쳐서 지금 1억 한 1.2억 개가 돼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기가 줄어들면 뭐하냐고. 그래서 뭔가 거래소에서 씨를 말리겠다. 그래서 여기서 구매해가지고 이걸 지갑으로 옮겨라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거래소에 씨를 말리려면요. 그 거래소를 이용을 못하게 하고 파이 불매 운동을 하는 게 맞아요. 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거래소가 원흉이고 거래소가 주가 조작했다고 하면요. 코어팀한테 얘기해가지고 걔네하고 KYB 끊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 불매 운동이 되려면 파이를 구매해라가 되면 안 돼요. 왜 파이를 왜 구매해요 여러분들? 거래소가 좋은 일이에요. 파이를 구매하잖아요. 그럼 거래 수수료가 붙죠. 그럼 이거 여러분들 뭐 레퍼럴 드립 치는데 이분도 이 글 쓴 분도 보니까 은근슬쩍 레퍼럴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분이 뭐 레퍼럴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했다 이런 뜻은 아닐 거라 봐요. 그렇지만 이런 수수료를 먹는 게 거래소거든요 결국엔. 그러면 아예 이걸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해야지 거래 씨가 마르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거래소 이거 뭐야? 미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매자가 계속 생긴다? 그러면 거래소에 그거 자체는 도움을 주는 행위예요. 물론 거래소에서 사서 옮기면 끝 아니냐. 그래서 파일을 아예 유동성을 없애버린다. 이거 아주 좋죠. 그러다 상장 폐지되면 뭐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상패 걱정 그리고 파일을 헐값으로 조작된다. 그래서 상패도 된다는 얘기. 그쵸? 요런 것처럼 보여요. OKX 말고도 거래소는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OKX를 심말리려면요. OKX 거래소를 아예 탈퇴하고 불매 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바이낸스 상장률 예측이라 해서 바이낸스 상장률 86%돼 있고 뭐 다 좋아요. 근데 바이낸스 상장 시 대응이 이게 수급 붕괴로 가격 빌미를 이렇게 했대요. 조작 빌미를 했고 그리고 즉 살 사람은 관망하고 있는데 팔 사람은 1억 5천만 개가 있었기에 상장빔 나오기가 힘들었다. 글쎄요. 상장빔이라는 게 나와야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상장빔 나오잖아요. 제가 하나 보여줄게요. 사례를 많이 봐야 돼요.
이거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벅스코인 볼게요. 벅스코인 이거 임범 형님한테 좀 미안하네. 그쵸? 임범님한테 되게 미안한데 자 여러분들 벅스코인이 초반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 알아요. 자 벅스코인 원데이로 볼게요. 여러분들 초반에 상장빔 나왔다고 해서 좋아요? 상장빔 나오면 개박살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가격이 복구가 되나요? 힘들어요. 이거 왜 힘들까요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벅스코인도 나름대로 임범님이 엄청나게 준비했던 프로젝트고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단기간에 상장을 시킨 프로젝트예요. 단기간에 상장했으니까 빠져도 된다. 또는 상장빔이 나오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만큼 하락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하지만 거래량이 없는 그런 상승빔은요. 큰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하락이 나오게 돼 있고 내다 파는, 내다 던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상장빔이 안 나온 게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OKX가 콜옵션 이런 거는 분명히 잘못된 의혹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지속 추진 그리고 회수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해라.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상식적으로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스테이킹 대응 방안, 스테이킹 내용. 내가 은행에 이자를 받고 다른 사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고서 파이를 스테이킹하면 빌려가서 매도에 쓰거나 주식 공매도 같은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킹의 위험성이라고 하는데 파이 매도 후에 파이 가격이 급등하면 담보 보증금을 포기하고 빌려간 파이를 안 주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맞다라고 해서 조금 안타까워요. 그리고 뭐 유튜버의 도움을 받자라고 하는 게 이게 대박 웃긴 게 있어요. 자 그리고 파이 회수 운동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다른 분들 유튜버 운동 보면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파이 회수 운동에 비동참 내지 반대하는 유튜버의 대응이라고 해요. 제 글을 읽어보라고 요청하고 그 이후에도 입장 변화가 없으면 파이 회수 운동처럼 구속 취소를 하래요. 와, 난 이게 무서워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 믿음이 무서운 줄 알아요? 여러분들 말대로 이분이 보니까 뭐 바이낸스에 급하면 팔아라 이런 언급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이낸스에 팔면은 미쳤어요 완전히? 다 물량 털리는 건데 거래소를 다 똑같이 쳐야 되는데 바이낸스는 또 특별하게 쳐? 야 이건 진짜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파이 세력은 파이파파다 얘기하는데 파이파파요? 네. 그래 파이파파가 11만 명이야 좋아. 근데 저 파이파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파이파파 카페장님하고도 연락을 한 번씩 해요. 11만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6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크립토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11만 명 중에 고래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분석해드렸죠. 코인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뭐 100만 개 이상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몇 명이나 이 코인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 고래가 몇 명이나 있냐. 사실 고래가 몇 명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코인의 가격 좌지우지 하거든요. 비트코인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1.5억 달러? 1.5억 원? 하나당 코인 가격이 그런 것도 여러분들 보면은 그거 하나 팔려면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 사고 팔아도 덜덜덜덜 떨리는데 고래들은 어때요? 막 몇십 개, 몇백 개씩 그냥 갖다 팔아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럼 굉장히 무서워져요. 근데 파이코인은 지금 가격이 되게 가볍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세력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세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차라리 이거를 조금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OKX 거래소가 마음에 안 드는 거면요 탈퇴를 하세요. 가격을 조작한 OKX 유저수를 줄이고 유동성 C를 말리게 하는 건 결국 여러분들이 파이를 매수해서 지갑으로 이동이 아닌 아예 OKX 불매 운동을 하는 게 맞아요. 결국에 파이를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거래소에 도움을 주는 행위예요. 왜? 수수료가 나오니까. 거래소는 수수료로 먹고 사는데요. 현실은 아무리 옮겨도 계속해서 파이는 늘어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 거래소라는 건요. 살라는 사람이 있고 팔라는 사람이 있으면 중개를 해줘요. 그러면서 여기서 수수료를 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수료를 못 먹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거래소 망하게 하려면요. 거래소를 이용하지 말라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불매 운동을 하세요. 차라리 할 거면. OKX 거래소 탈퇴를 하고 OKX 거래소 이용을 못하게 해야 되며 소송을 하시면 돼요. 그런 콜옵션이라는 이런 정황과 증거가 있으면. OKX 거래소는 과징금을 먹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님들이 주장하는 말이 다 맞다고 하면 소송을 진행해서 보상을 받던 거래소를 연맥이던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보상을 받을 게 있나 이런 의문점이 좀 들긴 하네요. 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암호화폐 거래소 OKX 무면허 송금 사업 운영 혐의 유죄 인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OKX의 모회사인 오크KX 케이스 핀테크는 미국의 자금 세탁 방지법을 위반해서 무면허 돈을 송금하는 사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5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미국 법무부가 수사를 주도를 했고 위약금 8,400만 달러와 수수료 4억 2,100만 달러를 몰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성명을 통해서 과거 규정 준수 실패로 인해
미국의 특정 고객이 글로벌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었을 만큼 인정했지만 거래소는 피해를 입은 사용자가 전체 고객 기반의 작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주장하면서 오늘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없다고 확인을 했다. 이런 부분이 과거 과거 아니에요. 최근이에요. 2월 25일에 나왔던 기사예요, 이거. 자, 2월 25일 여기도 나오죠. 미국 법무부에 8,400만 달러 벌금 합의를 했다 해서 자, 보시면은 여기 수수료 수익의 4.2억 달러 포기하기로 했다라고 나오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봤을 때 OKX 거래소 그리고 OKX 거래소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가 털어서 원자 하나 안 나온 데는 없을 거예요. 다만 여전히 얘기하지만 저는 OKX 레퍼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딴 거 안 해도 돼.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계속 그러잖아요. 탈퇴하라고. 그리고 탈퇴하기 플러스 탈퇴 운동을 하세요. OKX 거래소는 쓰레기다. 문제가 있다. 탈퇴 운동하고 플러스 여기에 소송 진행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해. 그 세력이라고 하잖아. 11만 명이 들러붙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세력이라며. 제가 이 얘기하는 거고요. 뭔가 진짜 운동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아까 글 쓴 사람이 무조건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글 쓴 사람 얘기의 의도 다 이해해요. 결국에는 그 사람 얘기하는 건 파이 가격이 올라야 되고 지금 가격은 말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한 줄로 요약하면. 그러면 거래소에 있는 물량을 사서 지갑으로 옮겨둔다. 이게 고래들이 대량 매집을 하면은 가격이 오르듯이 우리가 고래가 되는 것이라는 마인드로 조금씩이라도 여유가 될 때 어떤 거래소든 파이를 지갑을 지원하는 그런 거래소들에 한해서 파일을 구매해서 지갑으로 옮겨둔다 이건데 그럼 이제 이게 수수료에 도움이 되겠죠. 거래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럼 이거를 감안한다고 쳐도 이럴 가능성이 낮겠지만 파일을 지나치게 많이 사서 두세 명이 막 1,000만 개씩 살 자신이 있다면 한두 거래소는 타격감이 생겨요. 재수 없으면 유동성 부족으로 거래 자체가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상장 폐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신규 상장 코인은 차트에 의미가 없어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차트 분석에 대한 의미, 저도 차트 분석 이제 어제 올려둔 거 재미로만 보라고 했어요. 어느 분이 올려주신 거. 그런 게 보면은 엄청나게 상승하거나 이제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막 많이 산다고 해서 많이 판다고 해서 야 이거 보고 재료나 호재 이런 게 있으면 야 파이코인 이거 괜찮네? 오 이거 대박 나겠는걸? 이러면서 매수세가 붙는 거지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안 돼요 그런 거. 여러분들 말대로 하려면요. 삼성전자는 그러면은 왜 이게 안 됐을까요? 비싸서 그런 거라는 말은 못 하겠죠. 전 국민이 한 주씩만 사도 5천만 명이면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칠 텐데 결국에는 코인의 가격이라는 건 시장에 맡겨야 된다. 전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시장에 맡겨야 되고 뭐 동체화 운동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거창한 뭐 그런 이름으로 되게 좋습니다. 하는 거 응원해요. 저도 지지하고. 자, 앞으로 기다려지는 빅 이벤트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바이낸스 상장.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죠. 자, 보면은 아무렴 다른 거래소들도 상장을 하면은 좋겠지만 결국에 다른 거래소들 백날 상장해도 바이낸스 상장발만큼 미치지 못해요. 바이낸스만 상장하면 기본적으로 상승해요. 누가 뭐라 안 해도 관심 가져요. 자, 두 번째 반감기. 매달 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일에 코인 반감기가 있어요. 파이코인. 그래서 보통 채굴량이 줄어들어 파이의 가치가 더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반감기가 중요한 이유는 2월 말까지 마무리되는 KYC 미인증자에 대한 물량이 6개월치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 날아가는 것들 때문에 향후 채굴량이 어떻게 반영될지 이런 귀추가 주목이 돼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반감기 자체 없이 오히려 채굴량이 좀 늘어날 것이다 예상은 하는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줄어들진 않고 약간 보합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준비 중인 기업들 KYB는 기업 KYC 인증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래소만이 KYB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업들도 KYB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기업들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KYB에 대한 절차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크고 작은 기업들이 중간중간 파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얘기들 하나의 씨라시고 신빙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씩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지금부터 채굴하면 늦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처럼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안 간다는 보장도 없다라고 하면 파천지 소리를 드릴 거예요. 하지만 신규 코인과 동시에 파이코인의 운영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했다는 게 팩트 정도가 될 거예요. 중간중간 파이코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커뮤니티라는 굉장히 큰 강점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뭐랄까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지금. 결국에는 채굴하라 말아 안 해도 채굴할 사람은 알아서 가입하게 해서 시작 중이고 안 한 사람들은 가입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질 거예요. 그럼 파이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공통적인 사항이 다 돈이 되어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되니까 여러분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되는 곳에 사람들은 몰리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파이에 몰릴 것이고
6년 전 파이코인을 한다고 해서 주변에 추천하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내가 뭔가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파이코인을 언급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길에서도. 그래서 코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파이코인에 관심을 가지면 이제 그만인 거고, 이게 바로 파이코인의 시작이고, 우리는 이전에 6년 동안 해왔던 행위들, 그리고 그렇게 파이코인을 열심히 채굴하고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뭐다? 파이오니어의 선구자들이고, 그들이 역사의 한 획을 그어 나갔던 우리가 그들의 산증인이라는 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은 파이오니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시장이 맡기면 돼요. 가격은 시장이 맡기면 되고, 우리는 오로지 파이코인이 뭐 잘못된 거 무조건 까는 거, 이게 아니라, 파이코인의 장점, 파이코인이 뭔지, 주변에 여러분들 온오프라인 홍보 열심히 하잖아요. 뭐 지갑 회수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파이코인이 정말 좋으면, 그냥 가격 상승을 원하면, 그냥 결국에 사라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사라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조심스럽으니까. 조심스러우니까. 만약에 그랬다 손해나면 어떡할 거야. 그죠? 가격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근데 저는 매수를 이미 했어요. 했고, 이거 조만간 자꾸 인증해야 된다 하는데 너무 영상이 찍을 게 많으니까 그런데 조만간 제가 진짜 지대로 기깔나게 인증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정도에 파이코인하고 다른 무료 채굴 코인들 사례 제가 비교하는 영상 기깔나게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즐거운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그 뒤에도 영상 계속해서 올라올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